자, 두 번째 성질도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문제 풀다 보니까 계속 성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괜히 헛된 희망이었어. 그러니까 앞에 연산한 문제 대부분은 그냥 간단한 그 성질 네 가지만 쓰면 나오는데 밑변환 공식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자, 그럼 성질 두 번째 가볼게. 사실 어떤 얘기가 이제 선행되기 시작하냐면 로그에서 연산을 하다 보니까 로그를 가지고 연산을 쭉 하다 보니까 결국에 로그에서 핵심은 밑을 어떻게 자유롭게 우리가 연산할 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 핵심이 돼. 그래서 로그에서 정말 많이 쓰는 성질들이 이 두 번째 성질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밑변환 공식, 그리고 그 밑변환 공식에서 파생된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선생님 좀 당부하건데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것처럼 겨울방학 동안이 지나면, 겨울방학이 지나버리면 이 성질을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적 여유를 갖는 시간이 없어. 물론 그때 가서도 선생님이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또 증명해봐 할 건데, 그때 가서 증명하고 있으면 좀 뭔가 서운해, 막 서로서로.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지금 꼭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반복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로그 A에 B라고 하는 로그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 로그의 밑이 A인데 이 밑이 A인 값을 다른 임의의 값,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보고 싶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건 역시 하나입니다. 로그 A의 B는 뭐 잠깐 X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 값을 로그니까 지수로 바꿔보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로그는 지수다라는 이름으로 얘를 지수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A의 X승은 B다라는 식으로 바뀌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우리가 로그는 지수다, 지수는 로그다 하면서 사실 위의 식에서 아래식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 위식으로 올라오는 거, 두 가지 행위를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로그의 기본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수의 값을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에 3승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얼마야? 또는 8 또는, 지금 머리가 뭐야? 저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현재 밑과 지수 자리 값이 결정되면, 밑과 지수 자리 값이 결정되면 그 결과값도 유일값으로 결정된다, 이해하시겠어? 이런 거 우리가 수학적으로 1대1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만약에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로그로 바꿨을 때 로그 2의 8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오케이? 그 결과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3이라고 1대1 대응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 말인 즉슨 지수나 노구나 다 진수와 미세값이 결정되면 그 결과는 유일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냐면, 내가 밑이 동일한 노구를 양변에 취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로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양변에 밑이 동일한 노구를 취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이 식에서 우리가 다시 로그를 취해봐 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는 위로 돌아가는 거, 지수식에서 로그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 식의 꼴을 이렇게 바꾸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로그를 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양변에 밑이 동일한 로그를 취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지금 로그를 취할 때는 그냥 밑이 동일하기만, 요것만 지켜주면 되니까, 밑의 조건을 지켜주면서 동일한 로그만 취하면 되니까 나는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려 합니다. 그러면 로그 C의 A의 X는 로그 C의 B가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진수 자리의 지수승은 앞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현재 이 식은 다시 여기로 올라올게.
자, x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될 것이고 좌변이 우변은 로그 c의 b가 된다까지 이해하시겠니?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x의 값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었어. 그래서 x만 남겨놓고 나눠버리시게 되면 x의 값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로그 a의 b는 어떻게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오케이. 우리는 얘를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다이렉트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변환을 해보겠다라는 뜻인데, 먼저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꿔보는 과정은 이래. 내가 현재 어떤 로그의 값을 봤는데 그 로그의 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임의의 값 C값을 잡아서 밑에 존재하고 있던 값은 분모의 진수로 보내고 진수 자리에 있었던 값은 분자의 진수로 보내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행위야.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분수식을 봤는데 그 분수식이 때마침 분모 분자의 밑이 동일한 로그가 취해져 있다면 하나의 로그로 합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합칠 때에는 분모에 있는 진수값이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방금 전에 배우셨던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자, 이런 행위도 해볼게. 아까 전에는 임의의 값 C라고 얘기했는데 그 C값이 임의의 값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로그의 밑이 B여도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었던 로그 A의 B를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다시 분리시켜 볼 건데, 이번에는 밑을 뭘로 잡을 거냐면 B라고 잡을 거야. 그러면 분모는 로그 B의 A가 나올 것이고 분자는 로그 B의 B가 나오겠다까지 아시겠어?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분자에 있는 값이 로그 B의 B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얼마로 바뀌어? 1로 바뀔 거 아니야. 결국에 로그 A의 B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 식은 그냥 단순히 방금 전에 봤었던 1번식을 뭐 간단화시켜 놓은 게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가 어떤 로그를 만났을 때 그 로그의 진수 자리와 미세 자리 값의 위치를 바꾸면, A와 위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 숫자를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는 뜻이 좌변에서 우변의 의미고, 반대 의미도 동일해. 내가 만약 어떤 로그를 만났는데 밑과 진수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걸 뭘 취하면 된다? 역수를 취하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됐시요? 자, 세 번째는,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로그를 봐봅시다. 이번엔 밑이 A의 M승이고 그 다음에 진수 자리가 B의 N승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거 충분히 로그의 성질 이용하시면 금방 증명이 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자, 분모는 로그 임의의 로그 밑을 잡고 그 다음에 밑에 위치하고 있었던 A의 M승을 갖다 쓰실 수 있겠지. 그리고 분자는 로그 역시 밑은 C로 통일됐을 것이고 B의 N승이 쓰이게 된다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첫 번째 로그 성질 중에 마지막 거 진수 자리의 지수승은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n의 값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 보이시는 m의 값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자, 그리고 나면 m분의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일 것이고, 자, 옆에 있는 로그의 값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란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 성질의 첫 번째 거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분모 분자가 동일한 밑을 갖고 있는 로그로 표현됐다 한다면, 즉 여기에 밑도 C고 여기에 밑도 C라고 한다면 얘를 하나의 로그로 합치는 것이 가능했지. 따라서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진수 자리 값을 밑의 값으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m분의 n이 앞에 써져 있을 것이고, 자, 여기 보이시는 로그의 값은 로그 a의 b가 된다. 근데 얘가 뭐였어? 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식이 바로 얘였었거든.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로그 밑은 a고 진수는 b인데, 자, 앞으로 빠져나온 숫자가 m이 분모로 빠져나와 있고 n이 분자로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성질은 이래. 밑의 지수승은 앞으로 빠질 때 분모로 빠진다. 자, 진수 자리의 지수승은 앞으로 빠질 때 분자로 빠진다. 이게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는 성질을 뜻하고, 반대로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이걸 통째로 지수 자리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는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숫자는 지수 자리, 밑의 지수 자리에, 분자에 있는 숫자는 진수 자리의 지수 자리에. 이해하시겠어? 자, 네 번째는 우리 아까 지연이가 듣다가 뭔 소리야? 라고 표정을 지었던, 자, A의 로그 B의 C승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이래. 지수 자리에 로그가 취해져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건데, 자, 내가 여기 있는 이 값을 전체적으로 A의 로그 B의 C를 통쳐서 X라고 할게.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밑변환 공식 증명할 때 써먹었던 로그 취하는 방법 중 양변의 밑이 동일한 로그를 취해도 괜찮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니? 자, 그러면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을 로그로 바꿀 때 밑을 A로 진수를 X로 그 다음에 지수를 예로 잡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방법을 써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취할 거냐면 양변의 밑이 동일한 로그를 취할 거야. 다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로그를 취하려 한다면 결국에 로그를 잘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밑의 통일이야. 밑이 통일되어 있어야 걔네들이 뭐 또 연산도 할 가능성도 생기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을 다양하게 잡아놓게 되면 식이 복잡해져 버려. 그 얘기인 뜻은 이왕이면 새로운 로그를 취하려 할 때 밑은 임의의 값으로 잡기보다는 기존에 취해져 있던 밑을 따라가는 게 좋아. 이해하시겠어? 이미 로그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옆에 이 상황에서 새롭게 로그를 취하려는데, 그때 밑은 누구를 취할 거냐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이미 취하고 있는 밑을 따라가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했더니, 자, 로그 B 그리고 A의 로그 B의 C승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로그 B의 X가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진수 자리의 지수승은 앞으로 빠질 수 있다. 됐냐? 자, 그러면 현재 이 식이 이렇게 받게 될 것인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는 이라는 식이 좌변이 될 것이고, 우변은 로그 B의 X 이렇게 남아있겠지. 그리고 잠깐 뭐 자잘한 건데 봐봐. 얘는 지금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 자리 바꿔도 문제될 거? 없지. 그래서 이번엔 내가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쓸게. 그러면 로그 B의 A는 A 곱하기 로그 B의 C는 뭐예요? 라고 하시면 로그 B의 X 이렇게 되시겠네. 우리 방금 전에 했었던 역행이 하나 할 건데, 내가 방금 전에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 거꾸로는 이 숫자를 다시 지수자로 올려도 괜찮지.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 뭐 볼래? 내가 현재 여기는 이 값을
이 로그의 진수 자리에 지수 자리를 올려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그랬더니 좌변이 로그 b의 c가 됐고 그 c에 로그 b의 a승이 취해졌어. 오른쪽 우변은 로그 b의 x가 남아 있는 거야. 자, 우리 다시 또 여기 볼까? 새로운 로그를 취할 때 양변이 밑이 동일한 로그를 취해도 괜찮다라는 말 뜻은 내가 밑이 동일한 로그가 양변에 취해져 있을 때 지워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현재 이 식의 좌변과 이 식의 우변을 봤더니 밑이 다 로그 B로 되어 있어. 결국 얘네들을 지워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럼 재밌는 결과 나오게 되는데 X가 뭐야? 라고 하시면 X는 C의 로그 B의 A승이 돼. 근데 그 X가 뭐였냐면 얘였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라고 하시면 C의 로그 B의 A승으로 바뀌어도 괜찮다. 됐냐? 근데 이 성질은 참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 그냥 재밌는 게 너한테 정말 자주 보게 될 건데 언제 보게 되냐면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거의 90% 이상의 저 성질을 사용하게 되고 없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좀 정리해 드릴게. 일단 좌변에서 우변에 오는 의미와 우변에서 좌변에 오는 의미가 동일한데 어떤 식이냐면 밑과 지수 자리에 취해져 있는 로그의 진수가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라는 뜻이야. 이게 좌변에서 우변으로 오던 우변에서 좌변으로 오던 똑같이 보여.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것들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잖아. 10에 로그 21이 얼마냐. 그치? 그러면 지수 자리에 로그가 취해져 있으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4번 성질 이용하게 되면 10과 21이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 얘기지. 바꿔보시면 21이 내려왔고 로그 그 다음에 10이 1로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로그에서 밑을 사용하지 않는 로그는 상응 로그라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들이잖아. 이게 얼마야? 1. 이해하셨어? 갖고 대놓고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더 재밌는 거 요것 좀 봐봐. 이거 은근히 고3 학생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에 뭐 2승이 있었다 치자. 아주 간단한 거야. 그냥 아주 간단한 거. 2 곱하기 3에 2승이 있었어. 물론 계산하면 9, 2, 18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을 2라고 쓰면 계산해버리니까 x로 넣어볼게. 이렇게 미안. 갑자기 짜증을 확 내네. 2 곱하기 3에 x승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식이 정리가 다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다 됐어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어떻게 변형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 식이 변형이 가능해.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냐면 현재 내가 2를 앞에다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얘 밑과 얘 밑이 다르니까. 그치? 얘 밑은 2고 얘 밑은 3이잖아.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는데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순간에 우리가 4번 성질 이용하면 얘 밑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잘 봐. 2에 여기 지수자 지금 1이 안 보이는 거거든. 그 1을 로그 3의 3으로 써도 괜찮잖아. 그리고 그 옆에 3의 x승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 여기 왜 로그 3의 3으로 써요? 라고 하시면 내 목적이 밑을 3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난 다음에 4번 성질을 위해서 2와 3이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의 로그 2의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이 3의 x승이야.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재정리가 되냐면 밑이 동일해졌으니까 3으로 x 더하기 로그 3의 2라고 쓰셔도 이 식이나 똑같은 식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4번 성질 같은 경우는 수능날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보러 가는 과정 속에서 푸는 문제들 중에는 100% 만날 거고 뭐 6월달 모평이든 9월달 모평이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모의고사는 문제를 풀면서 무조건 만나게 될 거고 얼마나 자유롭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풀어놓은 답이 객관식 보기에 어디에 있냐라는 것도 쉽게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판단해. 그러니까 잘 연습해 두시고 여기까지 성질을 정리해 두셨으면 이제 문제 푸는데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배웠던 성질들을 적용시키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30번까지
2번까지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 35번 문제 가봅시다. 자, 35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공비가 R이고 A2가 1인 등비 수열 AN에서 라고 했어. 자, 이 조건도 다시 한번 확인. 문제 내에서 등비 수열이라고 말을 해준 건 굉장히 큰 의미야. 요거 꼭 잊지 말고 잡아낼 수 있도록 해. 그러니까 얘를 그냥 수열 AN이라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지? 이 문제 출제자가 지금 굳이 피곤하게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얘기는 네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성질들과 합공식과 이런 걸 써먹을 줄 알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공비는 R이라고 그랬고 첫째 항은 첫째 항 안 주고 A2를 말해줬는데 A2가 얼마래? 1이래. 이렇게 준 거야, 정보를. 자, 그 상황에서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곱슬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를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 A10까지 곱한 값이라고 정의를 해놨네. 자,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로그 R의 오메가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야. 로그 R의 오메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라고. 오케이? 갑시다. 오메가가 뭔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건데 문제 내에서 얘가 등비수열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표현할 때 어차피 하나의 항 알고 있고 공비 알고 있으니까 A1은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두 번째 항에서 공비만큼 나눠줘 버리면 A1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R분의 1이 되겠다. A2는 1이라고 뭐 대놓고 말해줬고, 그럼 A3는 어떻게 될까? A3는 A2한테 공비 곱하면 되니까 얼마? R이 되겠다. 그 다음 거는 R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생각. 얘가 지금 A3고 얘가 지금 A4잖아.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A10까지 갈 거걸랑. 3이었을 때 1승, 4였을 때 2승이니까 아래 첨자에 이만큼 뺀 걸 지수순 취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얘는 아래 몇 승? 8승까지 갔겠네. 아, 끝났네 이거. 결국에 얼마입니까? 보시면 로그 R에 오메가는요 R분의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R에 8승까지 가라는 얘기야. 정리 좀 하고 R 지우고 결국에는 R의 2승부터 R의 8승까지 다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죠? 결국에 우리는 밑이 동일한 지수의 곱셈이니까 지수끼리의 합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얼마니?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9씩 4쌍 나오니까 36이잖아. 근데 지금 1이 없거든. 그러면 35승 남겠네. 그래서 얘는 로그 R에 35승 이렇게 처리돼서 답은 3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쉽죠? 자, 38번 문제도 한번 가봅시다. 38번. 그리고 선생님이 가능하면 그 난이도 상에서 어렵다고 되어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애들이 좀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푼다 보니까 집중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단점은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떠먹여주고 그러고 이제 중간 난이도 이런 걸 스스로 풀어보라 하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 내가 상도 풀었는데 이해했는데 중을 못 풀겠어, 뭐 하를 못 풀겠어 이런 생각에 스킵을 할 때가 도로 있어. 근데 그러면 진짜 뭐랄까, 그냥 죽일 거야 진짜야. 알겠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혹시 중이나 하 중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문제의 수준을 네 스스로 결정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선생님 이거 모른다고 하면 되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렇진 않아. 알겠어? 오히려 뭐가 더 부끄럽고 화가 나냐면, 애들이 분명히 모르는 게 티가 나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갈 때 더 화나. 분명히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나 뭐 말투나 모든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인데 어떻게 안다고 얘기하고 있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풀어봐. 아시겠지? 그리고 항상 언제?
당장. 아시겠어? 자, 38번 한번 가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정의를 하나 했네. 함수 fn을. fn이 어떻게 정의됐냐면 2의 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n이라고 정의가 됐어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정의를 해놨습니까? 자, 요거라고 했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있는 대로 골라달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언제 기억부터 가보면서 마시죠. FE가 3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FE가 3이냐? 이렇게 넣어보면 되죠. 뭐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쵸? 갖다 넣어봤더니 FE는 n자리 2로 바꿔라. 아, 그럼 여기 2의 2승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되겠네요. 보나마나 앞에 거 4, 뒤에 거 1, 그래서 3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도 한번 가봅시다. 이런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니은을 봤더니 F8이 마이너스 F 그리고 로그 2의 8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양쪽을 다 F라고 하는 함수 이용해서 정해놨으니까 귀찮더라도 양쪽 다 확인해 봐야겠죠.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변부터 가봅시다. F8 얘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살짝은이 넣어봤더니 F8은 금방 구해져. F8은요 갖다 집어넣으니까 2의 8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2의 8승은 256 그렇죠? 256 얘는 3 그러니까 256 마이너스 3 뭐 이 정도 되겠네요. 253 우변은 요거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자리를 로그 2의 8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버가 일단 전체적으로 추려져 있을 거고 함수에 그리고 n자리를 로그 2의 8로 바꿀 거니까 2의 로그 2의 8이 써질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2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로그 2의 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얘는 방금 전에 배웠었던 성질에서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8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8이 얼마입니까? 3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부가 취해져 있어요. 같을 리? 없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부호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요. 두 번째는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숫자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숫자예요. 그럼 1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건데 8에서 1점 얼마 빼고 마이너스 부분 붙인 게 253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 됐습니까? 자, 디귿도 이제 가봅시다. 별거 없네. 디귿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봤더니 디귿은요 F2n이 2의 n승이 더하기 n이래요. 요거 더하기 n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어차피 식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니까 요 밑에다가 써볼게요. 이번에는 가로치고 F 가로 안에 2n-1승이 있었고 2n-1승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1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곱한 식과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쓰고 있는 아이디어 되게 단조로운데 뭐냐면 문제 내에서 함수 fn을 줬기 때문에 문제 내에서 fn이라고 하는 함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그냥 실제로 그 값을 대입을 해보면서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부터 갑시다. 여기 있는 요식부터 n자리 2의 n승으로 바꿔라. 바꾸죠 뭐. 2의 n승 요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로그 2의 n승 이까지가 f2n이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여기다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플러스 n 하라라고 했어. 그리고 식을 쫙 보니까 여기는 이 새끼 앞으로 나갈 것이고 로그 2의 2니까 여기 n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n 서로 없어지겠네. 됐어요? 그럼 이 결과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2의 n승 이렇게 나와요. 좌변은 일단 됐고 우변도 이제 가봅시다. fn n자리에다 2의 n-1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의 n-1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n-1승 이렇게 하나 들어오겠네요. 여기까지가 f2n-1입니다. 여기까지가 f2n-1. 여기다가 플러스 n 하시고 마이너스 1 한 뒤에 전체 제곱하라는 얘기잖아. 조금만 암산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앞으로 기어 나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 나올 건데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얘랑 사라지요. 됐어요?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냐면 2의 n-1승을 제곱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얘랑 얘를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의 n-1승 때마침 밑이 2로 동일하니까 여기 n-1에서 마이너스 1 떼주면 되겠네요. 결국에 2의 2n승 나오죠. 좌변과 똑같네요. 그래서 디귿은 참 이해하시겠어요? 자, 39번도 가봅시다. 자, 39번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39번은요.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이면 n을 2의 k승으로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증명했대.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수학적 귀납법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빈칸 채우는 문제들. 옛날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그 뭐 가나 다 들어갈 식이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따져보는 건데 그 방법은 요즘에 안 통해요. 그죠? 왜냐면 가나 두 개로 줄었고 애초에 식을 찾아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밑에 3개 있네, 2개 있네 이딴 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건지 보는데 다만 우리가 얘가 유리수인 걸 증명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수학에서 너희한테 스스로 어떤 한 식을 증명해 달라라는 걸 요구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논리적인 방법에서 그 다음에 빈칸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있는 방법을 통하여 유추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자, 거기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라고 하자. n이 자연수이므로 라고 하면서 이 식부터 시작해. n은 자, 5번 봤더니 2의 k승 곱하기 m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이 정도만 인지하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해서 이게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로그 2의 n이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n이 자연수이므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 위에서 보면은 m이라고 하는 값이나 뭐 이런 값들은 따로 문제 조건을 주지는 않았네요. 자, 요 식을 만족하는 k가 0보다 큰 정수 k와 홀수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서 그렇게 크게 골머리 썩힐 말도 아닌 거고. 이해하시겠어? 자, 그때 로그 2의 n이 가이면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의 빈칸 하나 이렇게 뚫어놨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뭐 되게 쉬운데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식의 변화를 보시면 n한테 로그 2가 취해져 있네. 밑이 2인 로그가 취해졌네. 그럼 우변한테도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봐야겠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했어. 그럼 얘도 취해볼게. 그래갖고 봤더니 로그 2의 k승 곱하기 m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수자리 곱이니까 밑이 동일한 두 로그의 뺄셈으로 덧셈으로 찢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럼 로그 2의 k는 뭐가 될 거냐면 k가 될 것이며 뒤에 있는 건 로그 2의 m 남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가예요 지금. 그게 가. 이해됩니까? 그 상태에서 얘가 유리수이면 따라서 로그 2의 n이 유리수이면 여기 좌변에 있는 요게 유리수이면 우변도 유리수여야 하므로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k는 0 이상의 자연수 정수라고 했나요?
0 이상의 정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새끼랑 더해졌을 때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정수랑 무언가가 더해졌을 때 유리수가 되려면 얘도 유리수여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유리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 그냥 이걸 뭐 고민도 없이 그냥 쭉 써 있어요. 얘가 유리수이려면 로그 2의 m은 유리수니까 이건 우리가 되게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죠. 로그 2의 m이 유리수면 유리수의 정의에 따라서 P분의 Q꼴로 단 P와 Q는 정수이며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그리고 분모에 있는 P는 0이 아니다. 일단 조건 달려있는 유리수의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이걸로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면서 나칸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다음에 그러면 하면서 나가 이제 탕 뚫려 있는 건데 이렇게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쓸까? 라는 게 고민이 되잖아. 그죠? 갑자기 여기 뒤에다가 주쌤 바보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약간 감이 안 올 때는 그 빈칸을 보면서 접근하셔도 괜찮긴 한데 그 밑에 있는 나에 이미 써져 있는 말들 보니까 m의 p승은 2의 q승과 같다 뭐 m의 q승은 2의 p승과 같다 뭐 있다는 것들이 쭉 써 있다고요. 뭔가 지수식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 얘기 뜻은 이 나에 들어가 알맞는 말이 로그식에서 지수식으로 바꿔달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지수식으로 바꿨더니 2의 p분의 q승은 뭘마다? m이다라는 식일 거고요. 이게 써져 있어도 되는데 나의 밑에 써져 있는 그 분보기 중에는 어떤 거냐면 얘를 양변의 p승 q승을 표현하겠다라는 거니까 양변의 p제곱 해버리시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좌변은 2의 q승은 우변은 m의 p승과 같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나에 들어갈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라고 짓거려놓냐면 m이 홀수이므로 여기는 여기 홀수래요. 이제 처음에 그렇게 깔아놨었죠. 그걸 p번 곱했더니 무슨 수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홀수를 p번 곱하니까 뭐 돼요? 홀수 되겠죠. 그러니까 우변이 홀수인 상태야. 근데 좌변은 2의 q승이거든. 그럼 2의 q승일 때 여기에 1 또는 2 또는 이딴 숫자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절대 짝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얘가 홀수니까 좌변이 같아지려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q가 0일 때 2의 0승 1 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다 2의 q승도 홀수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가 탁 나오는데 그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q가 0이다 라는 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 m은 1이다. 따라서 n의 값은 2의 k승꼴로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증명이 이제 쭉 마무리되는데 우리는 사실 다라고 하는 빈칸이 채워지면서 이미 마음이 떠났죠. 그죠? 그래갖고 가, 나, 다 세 가지 빈칸을 이렇게 채울 수 있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더 아니야 잠깐만 맞아요.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41번 문제 보세요. 일반항을 주고 난 다음에 수열이랑 관련돼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서 썼었는데 자 AN이 뭐라고 줬냐면 2에 1-n승이라고 되어 있는 일반항을 갖고 있대. 자 요거인 수열 AN에 대하여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요거는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연이 이거 느낄 수 있을까? 수열 공부 똑바로 했나? 내가 수열의 일반항을 봤더니 주목하는 문자 n의 위치가 지수 자리에 있어요. 이거 무슨 수열일까요? 예,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문제 내에서 그냥 수열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얘를 보면서 이 새끼 날 속여? 등비수열이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등비수열 하면 두 가지 정보가 핵심이죠. 첫 번째는 첫째 항. 첫째 항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1 값 얼마 나와요? 2에 1-1승 0승 1이네. 오케이? 두 번째 공비인데 공비는 어떻게 잡습니까? 오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을 지워버리시면 돼. 상수는 떼버리고 오케이? 이건 지워버리고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을 지워버리시면 2의 -1승 얼마요? 2분의 1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첫 장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이런 수열입니다. 그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도 그럼 준 거지 사실상.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SN도 구할 수 있죠. 등비수열 합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1-r분의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승, 그래서 n승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됐어요.
이거 눈치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기니디 채우는 건 뭐 되게 수월합니다.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열을 하나 줬는데 로그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줬대. 이건 사실 얼마나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등비 수열한테 노고 취하면 등차 수열 된다? 알고 있니? 왜 모르는 해보자. 해보면 되지. 그지? 우리 지금 공부하러 왔으니까. 등비 수열의 특징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n이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이 지수자를 위치하고 있는 걸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을 an을 보통 일반을 나타낼 때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많이 쓰잖니? 그치? 내가 주목하는 문자 n의 위치가 지수자리에 있는 수열. 근데 얘한테 로그를 한번 취해볼게.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an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로그 a1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로그의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좀 지지고 볶고하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찢어보려고. 일단 진수자리 곱은 밑이 동일한 두 로그의 덧셈으로. 그리고 여기 지수자리에 있는 이 숫자는 앞으로 묶어내려고. 그러면 로그 a1 더하기 그리고 옆에 뭐가 써져 있을 거냐면 n-1이 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 r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지원아. 여기는 이게 어떤 수열인데 수열은 항상 주목하는 문자가 누구라고? n이야, n. 오케이?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좀 색깔을 구분해 드린 게 내가 주목하는 문자 얘라고 나머지 잡것들한테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에 관한 1차식이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n의 차수가 1차잖아. 그 앞에 곱해 노그 r 이거 뭔지 몰라도 숫자일 거 아니야. 내가 수열 중에 이름 붙여놓은 두 가지 대표적인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중에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특징이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등비 수열한테 노고 취하면 등차 수열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사실 기억은 보자마자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보자마자 그냥 콜 이러면서 끝나면 되는 건데 모르겠으면 취해봐. 내가 AN 알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열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취해봤더니 로그 AN은 2의 1-n승 이렇게 됐걸랑. 그죠? 정리만 살짝 해보시면 얘는 1-n 곱하기 로그 2야.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해도 느낌 잘 안 오면 사실 n자리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시면서 얘가 어떤 수열인지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보고 느낌이 안 온다는 건 네가 고3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반성하면서 또 울면서 공부하셔야지. 아시겠어? 오케이? 꼭 이건 눈치채는 친구가 돼. 2번 니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SN 더하기 AN이래. 수열 SN 더하기 AN 이런 수열을 하나 정의하자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 별로 무섭지가 않은 게 나는 수열 SN, AN 다 알아요 지금. 이거 등비 수열을 눈치챘기 때문에. SN은 뭡니까? 그러시면 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정리하시면 2로 올라가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라고 써지게 되는 게 SN. AN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AN은요 2의 1-n승이라 써지는 게 AN 이렇게 돼요. 여기가 됐어요? 즉 내가 지금 갈호 안에 써놓은 게 SN 더하기 AN인데 요게 SN 더하기 AN인데 어차피 내가 주목하는 문자 갖고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걸랑요. 그죠?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 2가 있고요. 이걸 일단 냅둬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새끼 2분의 1의 n승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좀 정리 좀 할게요. 2의 1승 얘는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이니까 2분의 1의 n승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 하나가 앞에 여기 써져 있고 뒤에 있는 거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얘하고 지워져 버려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그냥 숫자 2가 돼버린다? 이해하시겠니? 그러면 어줍지 않게 정의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저 상황에서 되게 당황하게 되는데 숫자 2라고 하는 수열은 뭐냐면 첫 번째 항도 2, 두 번째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계속 2라는 얘기야. 그리고 질문에서 뭐라 물어봤냐면 얘가 등비 수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맞아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봐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니은까지는 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디귿.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이 지웠는데 엠빙. 디귿은 SN이 2분의 1 곱하기 AM 플러스 1 더하기 2가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게 SN 뭔지 알고요. 그렇죠? SN 아까 전에 다 지운 것처럼 보지만 사실 여기 이게 남아있죠. 여기 SN이었었어요. SN은 뭡니까? 좌변은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SN 좌변이고요. 이게 좌변. 오케이? 우변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 n 플러스인데 n 플러스 1, n자리 n 플러스 1을 바꾸라는 얘기겠죠. 문제에서 an 줬으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2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 이렇게 처리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하라 라는 뜻이 돼요. 됐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여기 있는 거 2분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에 여기 1 마이너스니까 얘네들 사라지고요. 2에 마이너스 n승이니까 2분의 1에 n승 이렇게 남는다고. 더하기 2. 됐어요? 2는 떼고 생각해도 되니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얘는 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하고 같냐는 거거든요. 부호부터 달라. 그죠? 부호부터 달라요. 부호부터. 그래서 같을 리 없다. 됐습니까?